안녕하세요. 여러분을 공공조달 속으로 안내하는 조달인입니다. 오늘 학습할 제2장 공공조달 입찰 실행 절차는 입찰 공고부터 최종 계약 체결까지 이어지는 실무 전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기관의 내부 의사결정과 계약 절차의 흐름은 중요하므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가시길 바랍니다. 입찰 실행의 4단계인 공고, 평가, 낙찰, 계약의 유기적 흐름과 순서를 파악하는 것이 학습의 기초가 됩니다. 공공조달의 전체 수명 주기는 총 5단계의 순환 프로세스로 구동됩니다. 조달계획 수립과 시장 조사를 거치면 본장의 핵심 영역인 세 번째 입찰 및 낙찰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후 계약 관리와 계약 종결을 거쳐 환류가 이루어집니다. 학습자 여러분께서는 조달계획과 시장 조사 이후에 본격적인 입찰 절차가 개시된다는 이 수명 주기상의 계단식 흐름과 인과적 선후 관계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수명주기 5단계의 올바른 선후 관계와 각 단계별 명칭을 매칭하는 유형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입찰 공고문, 기술 규격서, 과업 내용서, 설계도서 등의 핵심 조달 문서들이 확정됩니다. 이 문서들이 완비되면 공식적인 입찰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정식 입찰 공고를 게재하기 직전에 잠재적 공급업체의 조달 요건을 미리 공개하여 피드백을 수렴하는 과정이 존재합니다. 이 단계가 바로 사전 규격 공개이며 시장 조사와 입찰을 잇는 연결 다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식 입찰 공고문이 등록되기 직전에 수행되는 필수 사전 검증 절차가 사전 규격 공개라는 점을 유념하십시오. 수요기관이 조달 수요를 실현하기 위한 내부 발주 절차는 총 9단계로 촘촘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초기 단계는 예산과 일정을 수립하는 1단계 발주 계획 수립으로 시작합니다. 직후에 계약의 적법성과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단계 계약 심사 및 일상 감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담당 부서로부터 예산의 적정성 심사 결과를 송부받는 3단계 계약 심사 결과 수령으로 이어집니다. 발주 계획 수립 직후에 내부 통제 장치인 계약 심사와 일상 감사 의뢰가 선행된다는 선후 관계의 이해가 요구됩니다. 초기 심사를 마치면 사업을 본격화하는 중기 단계로 넘어갑니다. 4단계에서는 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공식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어 절차적 타당성과 적법성을 최종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5단계 계약 심사 결과 확정 통보를 거치게 되면 감사부서로부터 최종적인 의견을 송부받는 6단계 일상 감사 결과 통보를 이행합니다. 이처럼 내부 통제와 사업 계획은 상호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조율됩니다. 내부 계약 심사와 일상 감사 결과 통보가 완료된 뒤에야 최종 사업 계획이 실무적으로 확정됨을 기억해 두십시오. 발주 준비의 마지막 후기 단계입니다. 수요기관은 조달 방식에 따라 발주 경로를 분기하게 되는데요. 기관 자체적으로 계약을 진행할 때에는 7단계 내부 계약 의뢰를 집행하고 조달청에 전문적인 계약 대행을 요청할 때에는 8단계 조달 계약 의뢰를 행합니다. 그리고 정식 입찰 공고를 올리기 전 최종 9단계인 사전 규격 공개를 통해 시장의 최종 의견을 청취하며 내부 발주 절차를 완료합니다. 조달 경로가 자체 조달과 중앙 조달로 이원화되는 분기점과 사전 규격 공개의 개시, 시점을 대조하여 정리해 두십시오. 사전 규격 공개는 입찰 공고 전에 규격을 공개하여 시장의 검증을 받는 핵심 제도입니다. 수요기관 입장에서는 잠재적 공급업체에게 조달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규격의 적정성을 최종 수렴하는 목적을 지닙니다. 이에 공급업체는 조달 예고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의견 등록 창구를 통해 추가, 삭제, 보완 등 개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사전 규격 공개가 잠재적 공급업체에게 미치는 참여 기회 보장 이점과 공급업체의 정당한 이의제기 수단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정리하십시오. 공급업체는 사전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과업 내용과 사업 예산의 적정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첫째, 과업 내용 적정성 검토를 통해 요구된 스펙이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편향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독소 조항 유무를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 예산 적정성 검토를 통해 예산이 관련 지침의 원가 계산 기준에 부합하여 이윤 확보가 가능한지 진단하여야 합니다.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성된 사전 규격서에 대해 공급업체가 과업 내용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실무 절차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사전 규격 공개에서 공급업체는 법규 준수 및 부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개된 규격이 국가계약법령,
조달 지침 및 행정규칙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는지 스캐닝합니다. 만약 위반이나 모순을 발견했다면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공식 시스템을 통해 개선 의견을 제출하고 이후 수요기관이 이를 수용했는지 피드백 결과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법규에 위배되는 사전 규격을 발견했을 때의 올바른 이해 신청 절차와 개선 의견 제시 방식의 한계를 파악해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정식 게재된 입찰 공고문은 법적 효력을 발동하는 가장 핵심적인 조달 문서입니다. 공급업체는 본격적인 입찰 참여에 앞서 참가 자격, 평가 방식 제출 기한 등 핵심 조건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공고 내용상의 모순된 조항, 불공정 조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오류를 식별했다면 입찰 무효를 방지하기 위해 발주기관의 정정공고 발행을 신속히 요청해야 합니다. 공고문상의 명백한 오류를 발견한 경우 입찰 무효를 방지하기 위해 발주기관에 정정공고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필수 규정인 입찰보증금과 무효 입찰 사유는 치명적인 탈락 리스크를 제어하는 핵심 점검 요소입니다. 첫째, 입찰보증금은 면제 대상인지 파악하고 납부기한 및 요율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둘째, 자격 미달, 중복 투찰, 서류 미비 등 사소한 규정 위반이 입찰 참여를 무효화시키는 치명적인 무효 입찰 사유가 됨을 숙지하고 철저히 스캐닝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조건과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귀책 사유들의 매칭 관계를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제안 요청서는 수요기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 과업 지도맵입니다. 제안 요청서는 수요기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 과업 지도맵입니다. 첫째, 수요기관이 얻고자 하는 물품, 서비스 등의 명확한 산출물을 식별하는 결과물 파악입니다. 둘째, 제안서를 평가할 배점한도, 정량과 정성평가 비율을 분석하는 평가 방법 이해입니다. 셋째, 분량 제한 등 요건을 점검하는 작성 방법 준수입니다. 제안 요청서의 평가 기준 중 가격평가와 기술평가의 비중을 분석하여 입찰 참여 전략을 수립하는 상황지시형 문항에 대비하십시오. 성공적인 조달 수주를 위해서는 무리한 참여보다는 기업 역량 분석에 기초한 참가 또는 포기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제안 요청서 분석 후 필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지, 핵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지 진단해야 합니다. 또한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원가를 통제하여 적정 이익 창출이 가능한지, 재무적 여력이 충분한지 체크리스트를 정밀 가동해야 합니다. 무리한 입찰 참가로 인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공급업체가 사전에 철저히 평가해야 할 내부 역량 4대 요소를 정리해 두십시오. 입찰 설명에는 서면으로 파악하기 힘든 발주처의 미묘한 뉘앙스와 사업 강조사항을 직접 수집하는 핵심 통로입니다. 설명회 준비 시에는 입찰 준비의 모호한 정보를 사전 식별하고 질의응답 시 경쟁사의 전략이 노출되지 않는 선에서 유권 해석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공고문상의 설명회 참가가 필수 의무 조건으로 지정된 경우 불참 시 입찰 참가 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의무 참석으로 지정된 입찰 설명회 불참 시 발생하는 직접적인 페널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규정을 명확히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완벽한 제안서라 할지라도 투찰 기한을 놓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공급업체는 나라장터 등 지정된 시스템을 통한 제출 방식을 정확히 숙지하고 사전에 인증수단을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네트워크 장애 및 과부하에 대비하여 최소 23시간 전 투찰 완료가 권장되며 법적인 도달 기준은 전산 서버에 완전히 수신되어 입력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전자투찰 시 네트워크 장애 책임 소지를 판단하는 마지노선 기준점인 전자조달 시스템 서버 도착 시점 개념을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개차로 제출된 입찰서와 제안서는 엄격한 3단계 필터링을 거치게 됩니다. 1단계는 기본 요건 충족 여부를 패스 또는 FAIL로 판별하는 필수 요구사항 평가입니다. 2단계는 외부위원회가 기술력, 경영상태를 채점하는 제안서 기술평가이며 3단계는 가격 점수를 산출하는 비용 및 가격평가입니다. 정량과 정성평가의 유기적인 조화가 중요합니다. 제안서 평가 시 객관적 지표인 정량평가와 평가위원회 판단이 개입되는 정성평가의 평가 주체 및 배점 기준 차이를 파악해야 합니다. 낙찰자 선정 검토 및 승인은 단순 합산을 넘어 조달의 적법성을 증명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외부 압력이나 불공정한 개입이 없었는지,
검증하는 공정한 절차 확인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낙찰 예정자의 가격 제한이 기관 예산 범위 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덤핑 등의 비정상 가격 리스크를 사전 차단하는 경제적 수용성 확인입니다. 낙찰자 선정 승인 단계에서 절차적 공정성 검증과 경제적 수용성 확인이 가지는 법적, 재무적 의의를 상호 대조해 두십시오. 낙찰자 검토의 지향점은 공익 실현에 있습니다. 세 번째 목적은 최저가 편향을 탈피하고 생애주기 비용을 보장하는 최상의 비용 대비 가치 보장입니다. 네 번째 목적은 환경, 노동 조건 등 지속 가능한 가치를 평가하는 사회적 책임 검토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정당한 내부 승인을 거쳐 전산계약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최종 계약 승인을 확정하게 됩니다. 현대 공공조달의 중요 트렌드인 최상의 비용 대비 가치 VFM 보장과 ESG 사회적 책임 준수 요건이 복합 지문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공공조달의 본질은 수요기관과 공급업체 간의 유기적인 1:1 상호작용입니다. 준비기에는 발주 계획과 동향 분석이, 소통기에는 사전 규격 공개 등록과 개선 의견 제출이 맞물립니다. 확정기에는 정식 공고 및 RFP 발행과 공고 분석이 대치되며, 실행기에는 설명회 참석과 투찰이 작동합니다. 마지막 결정기에는 제안평가와 최종 계약 체결이 매칭되어 완결됩니다. 수요기관의 발주 단계와 공급업체의 대응 단계를 10일로 올바르게 매칭시키는 퍼즐형 문항에 대비하여 흐름을 정립하셔야 합니다. 제2장 공공조달 입찰 실행 절차의 과정을 세 가지 원칙으로 요약하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디테일이 생명이다 원칙에 따라 사전 규격부터 단어 하나, 법규 하나의 오류를 스캐닝하는 철저한 분석력이 요구됩니다. 둘째, 타이밍을 지켜라 원칙에 따라 빠른 고, 드랍 참여, 의사결정과 전산 서버 마감 통제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셋째, 공정성과 가치의 균형을 이루는 제한 역량입니다. 공공조달관리사의 직무윤리와 실무 절차 준수 역량을 묻는 종합적인 사례, 평가 문항이 고난도 변별력 확보를 위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